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영국과 미국, 이러한 한국, 미국, 영국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을 핵심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다음에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다음에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을 보면 먼저 근대 이전의 지역사회복지를 볼 텐데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레, 개, 품앗이, 향약, 오가통 제도 이렇게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했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핵심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화 시기의 지역사회복지인데요. 조선 구호령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많은 법이 제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이때 이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이들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일제에 충성하도록 하는 정치적 의미가 컸다라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좀 핵심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부조의 기본이 된 법으로 일본의 구호법, 이것은 1929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1932년도에 실시를 했었죠. 그래서 일본의 구호법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구호령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해방 전인 1944년 3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조사 사업인데요. 그리고 산미 정식교육 등을 실시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통적인 자생 복지 활동은 위축되거나 해체시킨 이러한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운동은 민간 주도로 실시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한국 최초의 인보관으로는 메린 올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더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반열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외원기관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외국 민간 원조기관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본부가 외국에 있으며 그 본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국내의 보건사업과 교육사업 그리고 생활보호와 재해구호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비영리적인 소위 NPO에 대한 것이죠. NPO적인 사회사업기관으로서 그 사업 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해방 이후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한 사회 혼란과 한국 전쟁을 통해 나온 어떤 안타까운 우리 일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때 한국 전쟁을 인해서 고아라든지 장애인 등 대규모의 수용시설 사업이 중심이 된 것도 우리가 그 역사적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민간 원조기관에 의해 구제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수용시설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병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부설기관과 민간복지관의 설립인데요. 인보관 활동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 대학은 이화여자 대학교였고요. 1956년도에 복지관을 설립하면서 이러한 지역사회 운동의 하나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는 사회사업복지, 특히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사업복지 또는 사회복지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아무튼 사회사업이라고 처음 시작했을 때에 사회복지 학문에 한국에 최초로 소개된 학교였죠. 그래서 1947년도에 사회복지과를 설립했는데요. 이 당시에 사실은 학과 이름이 기독교 사회사업학과다 이렇게 나왔던 것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자료로 볼 때 의미 있는 그러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 부설 사회복지관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1956년 사회복지관을 설립한 하나의 전국 최초의 대학의 부설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 중 지역사회복지 형성기 중에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보면요. 1957년 한미합동경제위원회와 1958년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역사회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CDP라고 하는 것이 실시 기반이 구축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지역사회 개발 사업은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착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의 어떤 공식적 국가 지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가형과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및 사회복지관으로 분류하면서 공식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구임대 앞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이 건립이 시작되었고요.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관이 건립이 활성화되었고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 및 국고, 보조사업 지침이 마련되어 국가지원금 산출 방식이 제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제도인데요. 재가복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1980년대에는 장애인 재활협회,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이 실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가 국제노인복지회의 지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92년부터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되었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부설로 설치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을 가정에 파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노인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 등에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요원의 도입입니다. 1987년 사회복지전담요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전국의 읍명동 주민센터에 배치했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공공부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요원제도의 실시는 공공부조 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사회복지 전달체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행동 모델의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행동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생활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운동과 연관되면서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에서의 재개발 반대 운동을 통해서 지역 조직화 사업과 또 핵발전소 설치 반대 운동 그리고 주민운동의 전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는 달리 사회 행동 모델로 점차 변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 중심의 각종 자조집단이 출현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의 양적인 확대를 볼 텐데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기관 평가로 인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동원과 서비스 전달 체제의 확립,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조직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영역을 확대시켰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봉사센터인데요.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설치가 확대된 기존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전담 인력과 장비 등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복지관의 부서 형태로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의 특성을 보면 서비스 실천의 장은 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로서 민간사회복지관 등의 부설로 되어져 있고요. 서비스의 실천의 주체는 주로 자원봉사자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실천의 대상은 가족 기능이 취약한 재가의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욕구의 해결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자주적인 지역사회 복지 조직의 활동이 구체화되면서 지역사회 개발과 사회 행동 모델의 실험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 중심성과 전문성을 특히 강화함으로써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기관들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 지원 사업의 전개입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 자활 사업의 전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1998년에 광역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이 나와 또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조직과 관련된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방자치시대 그리고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복지를 확대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2003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서 2005년부터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 민간협력, 보건과 복지의 연계 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실시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 운영 실시 그리고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개통 운영과 지역사회 분쟁 조정위원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입니다.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특징을 보면 구빈법, 그리고 자선조직협회운동, 인보관운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지역사회복지의 특징을 보면 수용시설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부터 출발했고 수용시설은 대체로 17세기죠. 17세기 초에 제정된 구빈법 시대의 산물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은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오는 것을 제안과 그런 실시를 했고요. 다음은 시범위원회와 하버트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 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의 발전기입니다. 1988년에 그린피스 보고서라고 하는 그린피스 리포트에서 지역사회 보호 행동 지침을 발표합니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 보호법을 공표했고 1993년도에 지역사회 보호 개혁을 제안했고요. 네 번째, 공공지방행정당국보다는 민간 부분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인데요.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국과 미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영국과 미국의 차이점 중에 목적, 이념, 관점,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COS라고 하는 자선조직협회운동을 했고요. 자선과 빈민구호단체의 업무를 조정했고 또 빈민들의 구호 의존을 근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죠. 영국은 계급 갈등이나 노사 갈등을 지역사회 수준에서 조정하고 봉합하려는 것이다 라고 보았고 빈민가의 우애와 동료애를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념을 보면 사회 진화 이론이 있고 그것은 미국이고 영국은 자유주의, 개신교 사회복음, 급진주의, 실용주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점을 보면 미국은 빈곤을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했고
빈민은 수혜 대상자이고 선별 대상이다 라고 본 것이 미국의 관점이라면, 영국은 빈곤의 해결 자체에 초점을 두고 빈곤을 지역사회에서 접근하고 또 빈민을 이웃과 동료로 접근하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방법을 보면 그 자선조직협회인 미국은 빈민을 개조하고 빈민 자격을 구분한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라면, 영국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또 자조적인 결성, 교육, 문화활동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자선조직협회에서는 특히 주도자는 상류층과 부유층이라면 영국은 대학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다 라고 보았고요. 참여 형태는 미국은 우회 방문과 호별 방문이라면 영국은 빈민들과 거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OS, 특히 미국에 했던 COS에 끼친 영향은 전문적인 접근, 케이스워크를 접근했다고 하고 지역사회 조직의 모태가 되었고 사회조사의 기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보았는데, 영국은 그룹워크와 지역사회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보면 COS인 미국 같은 경우는 자선조직협회는 활동가들의 도덕적 우월감으로 빈민과의 개인적 관계 형성에 실패했고 관료가 문제다 라고 보았는데요. 영국의 인보관 운동에서는 빈곤의 근본 문제 지적에 소극적이었고 빈민들의 사회적 성장이 없었고 필요한 서비스에만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국가 복지가 발달하면서 퇴보하였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미국의 COS와 인보관 운동은 사회복지대학과 학과 창설 과정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에서 미국은 지역사회 조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사업 실천 방법으로 지역사회 조직을 공식화하고 지역사회 조직이라는 용어를 과정과 분야에 언급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의 과정은 사회사업의 일반 영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내에서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과정은 사회복지기관의 주요 기능 또는 2차적 기능으로 수행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과 또 주, 국가 수준에서 지역사회 조직 과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CEO라고 하는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조직은 바로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역 공동모금과 협의회의 발전을 보면 자선금을 희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공동모금제가 생겨났고 사회복지기관 간의 효과적인 업무 조정 필요에 따라 지역복지협의회가 생겨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공동모금제의 발전 촉진제가 되었고 기부자들이 영향력 아래서 놓여있는 지역 공동모금기관들이 지역사회 조직사업과 같은 사회개혁 프로그램보다는 개혁 프로그램보다는 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빈민을 돕는 사람들 사이에 점차 전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 사업의 발전인데요. 세계 대공황으로 실업 급증, 은행과 증권시장의 도산, 집과 농장과 영세 사업체를 잃은 국민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루즈벨트의 제2차 뉴딜, 그 다음에 와그너법, 이 와그너법은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관을 인정한 법인데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보장법을 어떻게 제정한 것을 보게 되죠. 다음은 사회보장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고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보험과 실업보험과 국적부족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조직의 정착입니다. 1955년 이후에는 민권운동, 학생운동 거세게 일어났고 더불어 소수 인종운동과 다양한 동성애자와 여성 사회운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엄청난 돈과
수많은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의 사회개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조직화시키고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발전기의 첫 번째 로스만이 제시한 모델, 지역사회 개발, 사회 개혁, 그죠? 개혁 계획이죠. 사회 계획, 사회 행동, 소셜 액션이죠. 자,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조직 사업의 새로운 모색을 살펴보면 석유에 대한 파동,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급 강화, 신자유적인 이념의 등장,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지방, 또 민간기업, 가족의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도시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줄고 상당수의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었습니다. 다음은 1990년대의 포괄적 지역사회 변화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합의, 새로운 형태의 합의와 중심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